무단 복제, 배포,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죄에 해당하며 저작권법에 의거 법적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 PPT 파일과 학습지 파일 모두 열어놓았나요? 교과서도 준비해주세요. 이번 주는 과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2주마다 과제물을 한 번에 제출하는 것 다들 알고 있죠? 오늘은 특허와 지식재산권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특허는 많이 들어봤죠? 특허권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창작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 부여하는 권리를 의미하죠. 근데 지식재산권은 못 들어본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 개의 지식재산권 중에 특허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신만의 공부법을 찾지 못해서 공부법을 헤매고 있는, 특히 암기에 있어서 약한 친구들은 잘 들으세요. 우리 머릿속에 정보를 오래 저장하기 위해서는 눈과 손과 목을 이용해야 합니다. 즉 보고, 쓰고, 말하기를 같이 하면 기억에 오래 남죠. 그리고 용어에 대해 공부를 할 때는 핵심 용어를 구조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마다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중요한 핵심 용어만 따로 정리해 놓아도 테스트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정리해 놓은 용어만 보아도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쉽게 꺼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짧은 문장으로 요약 정리를 해 놓은 것을 테스트 직전에 보게 되면 딱 요약 정리한 것만 머릿속에 박혀서 다른 내용이 시험에 나올 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교과서 156페이지처럼 하는 겁니다. 그 중간에 보면 지식재산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림을 보면 지식재산권에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이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상위 개념인지 하위 개념인지 명확하게 보이죠? 용어 정리할 때 그냥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이 있다. 이렇게 나열해서 써놓기보다는 선을 이용해서 각각 용어의 상하 관계를 그려 넣으면 보다 여러분 머릿속에 명확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이미 공부한 다음이어야겠죠? 잘 이해가 안 되면 유튜브 화면을 잠깐 보세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라는 겁니다. 다시 교과서로 가봅시다. 156페이지 맨 아래 보면 그림이 있죠? 산업재산권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특허권이 바로 여기에 있네요. 각각의 용어를 보면 괄호에 유지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왜 유지기간이 있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식재산권은 어떠한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평생 동안 보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창작자는 매우 좋아하겠지만 독점이 되겠죠? 한 명이 혹은 하나의 기업이 모든 이익을 가져가게 될 것이고 여러 사람에게 공유가 되지 않으면 더 좋은 창작물이 나오기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익을 보장해 주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지식재산권입니다. 각 지식재산권마다 길이는 다르지만 유지기간이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표를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운동용품 브랜드인 나이키를 봅시다. 유명한 로고죠? 이 로고는 거의 40년이나 되었습니다. 상표는 계속 쓸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56페이지 오른쪽 아래에 보면 상표권 유지기간이 몇 년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세히 보면 갱신 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10년이긴 한데 계속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청을 10년마다 계속하면 100년, 1000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갱신을 안 하면 권리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건 저작권이죠.
저작권은 지식재산권 중 하나입니다. 좀 전에 보았던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은 산업재산권에 속하는 거고요. 이 저작권은 영어로 카피라이트라고 하죠. 많이 들어봤죠?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꽤 깁니다. 원래는 50년이었어요. 근데 이 50년은 무언가를 창작한 사람이 사망한 뒤 50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길죠? 그런데 2014년 7월부터는 50년에서 70년으로 더 길어졌습니다. 즉,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70년인 것이죠. 157페이지를 봅시다. 지식재산권 보호라고 되어 있네요. 지식재산은 말 그대로 하나의 재산, 즉 이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뺏기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기업이 함부로 베끼거나 지적재산을 뺏지 못하게 하기 위해 보호를 잘 해줘야겠죠. 그래야 자신의 돈과 노력을 들여 멋진 창작물을 만들어낼 겁니다. 우리도 상대방이 공을 들여 만든 창작물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가운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어디서 많이 본 체크무늬죠? 영국의 한 브랜드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이걸 우리나라 속옷 회사가 베껴서 팔았던 적이 있었죠. 판사는 영국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체크무늬지만 색감의 배열이나 선의 배치 등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결한 거죠. 저작권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이 스트리밍으로 여러 컨텐츠를 이용하지만 아직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죠. 특히 토렌트 파일 등으로 영화, 음악, 소설, 만화 등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엄청 다운로드 받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던걸? 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운이 아주 좋아서 그런 겁니다.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토렌트 같은 파일 공유 프로그램은 P2P 프로그램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이 다운로드를 받는 순간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는 중에 다른 사람에게도 파일을 보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럴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배포를 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형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끼용으로 이런 저작권이 있는 파일을 올려놓고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휴대폰으로 저작권 침해를 했으니 고소하겠다 하는 연락이 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부모님이나 경찰서에 연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어떤 학생들은 더 큰일 나는 게 아니냐, 벌금을 받는 게 아니냐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악의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받기보다는 저작권 교육을 일정 시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은 학생이기 때문에 교육으로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일이 아예 없도록 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157페이지 아래를 봅시다. 이건 활동지에서 할 건데요.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 학생이 수업 중에 학원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을 놓칠 수도 있으니 녹음을 했습니다. 요즘은 녹음기도 따로 필요가 없죠? 스마트폰으로 그냥 녹음한 겁니다. 자, 그럼 이 학생처럼 학원 강의를 녹음한 것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 학원 강사가 해당 학생을 고소했다면 판결은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추가적인 상황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인지 아닌지가 달라질까요? 그럼 어떤 추가적인 조건에서 지식재산권 침해가 되고 어떤 조건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는 걸까요?
자, 지금 여러분은 힘들게 공부해서 판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판결을 할 건가요? 이따가 학습지 시간에 작성해 봅시다. 이제 교과서를 읽어봅시다. 156에서 157페이지 본문을 읽어보세요. 선생님도 다 읽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다 읽었나요? 이제 PPT 파일을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세요. 이제 학습지를 봅시다. 다시 한번 정리된 학습지 내용을 잘 읽어보세요. 다 읽었나요? 학습지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판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상황을 가정하여 판결을 내려보세요. 이럴 때는 재산권 침해가 되겠지만 이럴 경우에는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요. 선생님도 추가적인 조건을 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술적 문제 해결 활동에 관해 공부합니다. 자, 이제 유튜브를 종료하고 마저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